아이들이 그 발언을 보고 검색해보면은 와, 뭐 아이가 아닌 저가 늙은 제가 봐도 충격을 먹었어요. 젓가락도 못 쓰겠어요. 포크나 쓰던가 해야 되겠어요. 인간으로서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이준석 정도라면. 근데 김문수는 똑같은 욕을 계속해요. 아주 일정한 톤으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 이거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를 욕할 때도 온 걸 보고 읽고요. 자기 자랑할 때도 온 걸 보고 읽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토론에서는 A4용지 뺏기, 원고 없이 하기. 원고 없이 하고 6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말과 심리부터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선 토론 3번 있었잖아요. 네. 그 토론 3회차를 총평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한 후보씩 한번 심리학자님 관점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문제의 발언, 그 젓가락 발언을 하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김문수의 주목을 뺏어갔잖아요. 김문수 쪽에서는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화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정치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준석이라면 또 대권에 대한 뜻이 있다면 이번에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태까지 있었던 이미지, 비호감 이미지가 너무 크단 말이죠. 68%인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 단연 1등입니다. 그럼 이 비호감 이미지를 좀 줄여보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뭐 필요한 거는 동의도 하고 또 문제 있는 건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이준석이 그동안 되게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괜찮은 정치인이네. 우리나라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주목해야 되겠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목표였을 것 같단 말이에요. 차차기를 생각한다면. 그럼요. 네. 그럼 내가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어디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뭘 얻을 것이냐. 어차피 당선은 어려운데 그 정도가 전 최선의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소에 자기와는 달리 점잖은 모습들, 이런 걸 최대한 연출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변에서 코치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나와서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한번 꺾어보겠다, 이겨보겠다. 호승씨. 아니면 뭐 이제 승부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겠다. 왜 그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걸까요? 질투심 같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질투하기에는 너무 체급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래 생각하느냐는 문제죠. 아니, 이재명이 칭찬받는 건 내가 알겠지만 나도 이번에 대선 후보 아니냐? 충분히 나 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뭐 말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더 잘한다. 여태까지 나 말싸움에서 진 적 없어. 호기롭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그동안은 프로축구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선이라고 하면은 뭐 월드컵 순간이잖아요. 온 그렇죠. 국민이 주목하는.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당장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신사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서 그럼요. 다음 월드컵 때 기대주로 이제 뜨면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인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한 방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막 뛰다가 이제 축구를 비유하면 쓰러져. 그럼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네. 좋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만 따라다녀. 그러다 뒤에서 다리 걸고 등을 막 때리고 막 심판 안 볼 때 젓가락으로 막 찌르고 뭐 그런 짓을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반칙 플레이.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국민들은 시간이라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끼리 앉아서 보는데 갑자기 막 그 저질스러운 플레이를. 다리 걸고 머리카락 네. 잡아당기고 뒤에 침 뱉고 이런 걸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망친 거 아니냐.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기회를 잃은 거고, 잃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시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또 정신적 충격도 보통 그리고 큰 게 내 아니죠. 아이들이 그 발언을 보고 검색해 보면은 와. 뭐 아이가 아닌 저가 늙은 제가 봐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 저도 순간 충격받았어요. 정서적 충격이 컸어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쌍욕을 막 하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도 듣고 와서 왜 그러시냐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 근데 리얼하게 다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못하죠. 너무 적나라해서. 네. 어쨌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네. 어떤 끔찍한 장면을 봤다 그럴까요? 음. 뭐 약간 저속하게 비유하면 TV 토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지 내리고 똥 싸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권영구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
이 행동은 도덕적인가요? 아닌가요? 민노당의 입장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네. 굳이 바지 내리고 똥을 안 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도구로 쓰면서 또 그렇죠. 인용해 먹어서 네. 그리고 권영우 후보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멍해져가지고 무슨 의도로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다는. 그 경기를 선수들이 나갔는데 네. 국제적인 무대에서 갑자기 바지 내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때 사회자도 또 뭐 권영구 후보도 이재명 네. 후보도 거의 패닉이 왔을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백지 상태처럼 네.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이준석이 너무 가볍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타성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라는 하나의 그 목적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1차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2차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갈수록 더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요. 3차 정도 되면 거의 죽일 듯이 덤벼들더라고요. 차에서 이재명 후보가 담 넘은 거에 국회 대해서 그걸 건드렸다 이거지. 굉장히 분노하신 걸로 저는 보였는데 네. 그 후로도 막 페이스북에 해명글 남기고 가만히 있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쩔 줄 몰라. 그 발언은 준비하고 와서 했을까요? 욕설 문제, 그 아들 뭐 이런 문제 준비해 왔어요. 옛날 과거 이야기. 찾아서 준비해 온 겁니다. 목적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음. 근데 권영구 후보한테 던졌던 젓가락 발언은 뚜껑이 열려선 것 같아요. 아, 팡 터져가지고 그 수위 조절을 실패한 거죠.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좀 완곡한 표현으로. 보통은 그렇잖아요, 방송에서는. 네. 근데 그냥 일베에서나 팬코에서 하는 말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그게 저는 그거는 준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사람들 살면서. 네.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거나 네. 뭐 부부싸움 할 때 막 순간적으로 막 빵 터질 것 같은 때 보통 사람들은 나가서 환기를 시키고 온다거나 그런데 그 말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 네. 순간에. 그게 이제 노 전 대통령도 검사들과의 대화 너무 화가 나니까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막가자는 거죠. 이쯤 되면 그게 회자가 됐는데 네. 노 전 대통령은 빵 터졌을 때도 인간성의 바닥이 그거예요. 막가자는 거죠. 이준석은 빵 터졌을 때 인간성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젓가락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런 상황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뭐 연애를 할 때도 싸울 때 그리고 그렇죠. 헤어질 때 욕하고 막 밑바닥 이제 드러나잖아요. 나쁜 짓 하고 맞아요. 뒤에서 이상한 거 보내고 맞아요. 예, 그래서 복수하고 그 빵 터졌을 때의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근성.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일 수 있어요. 그럼 이준석의 속마음은 이제 팬코로 가득 차 있다든가 일배로 가득 차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준석이 제일 상처받았을 만한 말이 그거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거든요. 천만에 막 덤비니까 오늘은 이준석 말고 김문수 후보하고 주로 토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들었어요. 들으셨죠? 예, 예.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준석은 스쳐 지나갈 수 없잖아요. 부들부들한 거죠. 관종인데 그리고 자기하고 이재명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붙어서 죽이려고 근데 덤비는데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왜 자기랑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문수는 너무 바보 같아서 이준석 입장에선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들어봐서. 객관적으로 문수보다 똑똑해요. 이준석이 머리 돌아가는 거는. 지지율 면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붙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나랑 뭐 토론합시다, 김어준 뉴스공장 갑시다 이러는 것도 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볼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미쳤냐 너하고 하게. 이준석은 진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산을 했든 순간적으로 한 것이든 이재명 후보가 인간을 잘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준석이 뭘 아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준석아, 너는 나 지금 신경 쓰기 싫고 너는 2등이잖아. 이거 빠져. 오늘은 나 문수하고 얘기할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준석은 그냥 아마 좀 뒤집히지 않았을까. 이게 상처받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르시스트 입장에서. 차라리 괴롭혀주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나를 좀 안중에 두고 있구나,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근데 너랑 얘기하기 싫거든. 됐다 빠져. 너무 아프죠. 네. 특히 나를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르시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격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가 한번 크게 맞은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회 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번에 했으니까 하고 방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왜 집에 가 샤워하고 나왔어?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나와서 국회 담을 넘는데 여성분들까지 담을 넘었다. 근데 너는 그 시간에 왜 집에 가서 샤워까지 하고 나왔어? 이러니까 얘가 나 말고도 민주당에도 안 넘은 사람이 있네. 뭐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딱 때려요.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좀 하라. 이런 식으로. 그때 이준석이가 완전히 구석에 몰려서 정말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두 번째 큰 된타격. 마지막 결정타가 나옵니다. 네. 헌법 8조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 안 한다는 식으로 사회 규칙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이재명이 딱 한마디 하죠. 남의 당 얘기하지 말고 니네 당이나 잘해라. 허은하 그 다음에 김용남인가 민주당 왔단 말이에요. 이준석한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엄청 창피하겠을 것 같아요. 엄청 창피하지. 다 떠나갔잖아요. 네, 자기 욕하고 떠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창피함, 부끄러움, 수치심. 그거를 자극한 거죠. 딱 꺼내서 한마디로 너나 잘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허은하 지금 나한테 와 있다. 너 허은하 좋아했잖아. 뭐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준석이 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여자들을. 여자들을요? 네, 지금 나온 증언들에 의하면.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란한 거잖아요. 쉽게 하면 정복이랄까. 그게 사실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어쨌든 마지막 그 인력을 받으면서 제가 볼 때 폭발했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 바람. 그 뒤에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페이스를 잃고 공격을 하되 이재명이 또 반응을 잘 안 보여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럼 더 화가 나죠. 나르시스트 입장에서. 그래서 권영국한테 그 얘기를. 그래서 머리가 빵 터져가지고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그죠. 말을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 전에도 조금 센 말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넘어갔는데 그놈의 이제 젓가락 발언이 나온 거예요.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다 떠나갔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대처한 게 그때도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허은하 후보랑 그 의원이 이재명 후보 얼마나 됐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 가기 전에. 네.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죠. 아무 상관없지. 그러고 나서 이준석이 애들이 뭐 널 찐네 뭐니 하는 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도 참 사실 위험한 발언인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냥 무시했어요. 떠들어라. 맞아. 그러자 권영국 후보한테 탁 가면서 발언 수위가 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허은하 의원이나 김용만 의원인가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그리고 뒷담화 했거든요 했으면 이제 막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요 했으면은 조금 그렇죠. 안 했을 텐데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내 상처를 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권영국 후보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표현 조절을 못했다. 전 그렇게 봐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미쳐가지고 갑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 후에 사과를 해야죠. 바로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또 사과를 안 했을까요? 그 사과를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참 대결하는데 사과를 하면 요거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지지자들이 이준석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표를 좀 안 줄 수도 있고 내부에서 개혁신당에서 회의도 했다 그러는데 사과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고 이준석은 사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너무 큰 강적을 이겨보려고 설치다가 자살골을 넣는 자해를 하는 최악의 대선 토론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릇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로서는 정치인으로서도 그릇이 안 되고 인간으로서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이준석 정도라면 바닥에 있는 걸 끌어낸다 그래서 다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뚜껑이 열려도 그런 발언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저런 발언들이 있을 수 있지? 국민들을 생각하셨다면 아무리 내가 무대 위에서 방송 현장에서 수치심을 당하더라도 참게 내줘. 왜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죠. 뭐 카메라, 뭐 대선 토론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그냥 눈 그때 보셨잖아. 권영국 후보한테 얘기할 때 그 표정. 눈이 이글이글거리는 불꽃. 보통은 표정을 숨기잖아요. 그렇죠. 조절을 하죠. 네. 포커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포커를 칠 때도 표정이 이준석 후보처럼 드러나면 다 잃죠. 하수잖아요. 하수죠. 이준석은 그런 점에서 하수고 김문수는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고수라서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표정이 없는 거고요. 미이라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영상도 하나도 안 올린 게 그냥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스피치 관점에서 보면 빵점 아니에요? 그냥 무존재? 무존재? 고장난 기계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고장난 기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르신인데 일단 기계부터 고쳐라. 네, 뭐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눈에 띄긴 했으니까 토론 내내 이재명 후보 욕하는 것만 계속 있었잖아요. 김문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 욕하기.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준석은 그래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했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욕을 했어. 다채로운 비겁함을 선보였어요. 다채로운 욕을 했어. 네. 여러 가지 다 끌어와서. 근데 김문수는 똑같은 욕을 계속해요. 지겨워. 막 사람들 거의 네. 고문이라고 봐요.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재판 얘기를 같은 톤에서 4-5번을 하잖아요. 법카 얘기, 재판 얘기, 네. 뭐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런 거 다 하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끝나도 좋아. 뭐 좋은데 한 번만 해야지. 딴 얘기를 좀 하고 그래야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그냥 반복. 그래서 고장나 있는 기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것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김문수는 다 원고 읽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를 욕할 때도 원고를 보고 읽고요. 자기 자랑할 때도 원고를 보고 읽더라고요. 맞아요. 3차 토론까지 다 보면서 원고가 없으면 토론을 못하는, 맞아요. 즉 사고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정신적인 하자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원고에 의존할 수가 있을까. 김문수가 원고 없이 얘기한 대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외 없이 멍 때립니다. 하다가 말을 잊어버려요. 김문수는 원고 없이는 자기의 사고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3번의 토론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고, 그러다 보니 원고를 계속 읽는 거죠. 아마 읽다가 아까 읽은데 또 읽은 거 아닐까요? 안 넘어가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1분을 외워서 가잖아요. 외우죠. 고등학생들도. 근데 그걸 대선 후보가 못 외웠다는 게 말이 안 김문수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권영국 후보가 이제 본 건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어. 뭐냐면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1분 스피치에. 이제 그분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이름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1분간 최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애도해주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1분을 꽉 채운 스피치 준비된 걸 하다 보니 좀 대본에 의존하셨고, 또 정치 토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한 줄 보고 한 줄 읽고 한 줄 보고 한 줄 읽고. 근데 안 볼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한테 울었냐 그럴 때는 안 그때는 봤어요. 안 봤지. 네. 그거는 뭐 원고에 없어서 그래요. 정광훈 얘기는 없거든. 그걸 물어볼 줄 몰랐잖아. 맞아. 그리고 또 뭐 물어보는 말을 보고 왜 이걸 보냐면 혹시 있나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간순간 여기 의존하는 건데 원고를 이렇게 뒤로 안 넘긴 것 같아요. 재판 얘기를 한번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장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까먹어서. 또 까먹고 이제 또 보니까 또 그게 나오네. 재판 그거 뭐 5개 남았잖아요. 또 좀 이따 이걸 뒤로 안 넘기니까 또 좀 이따. 근데 재판은 이거는 참 본인의 그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같은 얘기. 저는 외교 안보였나 그 공약을 1분 동안 얘기하라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 욕을 못 하겠지. 설마 공약 발표하겠지. 맞아요. 하더라고. 그냥 이재명 후보 욕만 하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요. 네, 플랜카드도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플랜카드도 욕하는 거더라고요. 자기의 플랜카드. 비전은 없나요? 없어요. 김문수의 비전, 원고. 저 진짜 이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토론 문화에 대해서. 다음 토론에서는 A4용지 뺏기. 원고 없이 하기. 원고 없이 하고, 그리고 그 메모지랑 펜만 주기. 그렇지. 이 A4용지 본 사람은 반칙. 사실 토론장에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읽을 거면은 뭐하러 토론해. 그럼 맞아요. 텍스트로 같이 채팅을 하지.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다음에 차라리 그럼 원고 써준 사람을 나오라 그래. 김문수보다 나을 거예요. 맞아요. 김문수가 왜 그걸 읽어야 되냐고. 잘 읽지도 못하더만. 발음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일단 약간 쇠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 유리 긁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듣기 싫어. 네. 그거 참을 수 있어. 근데 톤이 일정해. 이 고저가 없어요. 네. 이 정광훈도 고저가 있단 말이에요, 말에. 근데 김문수는 진짜 고장난 녹음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데다가 아주 일정한 톤으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 이거 고문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와, 고문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국민들은 거의 고문당한 거죠. 애국심 가진 분들이 어떤 사람 뽑을까 기대감에 TV 토론을 보는데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작가님 말처럼 진짜 신종 고문이에요. 2명에서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막 김문수는 고문이고 이준석이는 고문을 넘어서서 학대, 정신적 학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진짜. 맞아요. 제 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젓가락도 못 쓰겠어, 이제.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먹어야겠어요. 포크나 쓰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의 태도, 지도자의 품격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TV 토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은. TV 토론은 공약을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공약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걸 쉽게 설명해주면서 공약으로 정책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아 그러면 저렇구나 쉽게 비교하고 그럼 몇 번 뽑아야겠다라고 해주는 게 TV 토론이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외교 자리에서도 돌발 상황에 잘 품격 있게 넘어가시겠구나, 이런 걸 보려고 우리가 TV 토론을 보는 건데, 차라리 앞으로 있잖아요. 네. 그때 두 사람은 TV 토론 하지 말고 네. 검투사 경기 하세요. 검투사 예? 옛날 로마 시대처럼 나가서 그냥 맞짱을 떠서 이재명 후보는 그거 싫어할 테니까 안 하실 거고 3명 나머지 권영우 후보도 안 할 거예요. 둘이서 그냥 칼 들고 싸워. 그게 낫지 뭐 말로 싸워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토론도 아니고 거의 죽이기 경쟁을 한 건데. 맞아요. 네. 검투사란 단어도 아까운 것 같아요. 아까워. 머리채 잡고 싸우기. 개싸움. 그냥 권영국 네. 이재명 후보 토론회 하고 그다음 네. 말싸움 말로 이제 토론하는 네, 토론회고 네, 네. 그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머리채 잡고 한마디로 정의를 보자면 김문수 후보는 고장난 녹음기이기 때문에 스피치적으로든 심리로든 분석할 가치가 없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준석이요? 미성숙한 악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데 그냥 미성숙으로 얘기할 수 없는 악함이 있어요. 저급하고 저열하고.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얘기해 볼까요? 내용에 비해서 스피치가 좀 못 따라갔다.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좋아요. 진보적인 내용들 많이 얘기했고 김문수에 대해서 내란죄를 많이 추궁하고 내란 정당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한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왔냐 1차 때 그걸 했었죠. 네. 진짜 좋은데 네. 스피치가 너무 딱딱했어요. 1차 그러니까 이렇게 술술 말하듯이 하지는 못해요. 그런 걸 잘했던 진보정당 쪽의 정치인이 노회찬이라든가 심상조도 말을 잘했어요. 좀 못되게 굴어서 그렇지 셌잖아요. 스피치 같은 거는 맞아요. 아주 노련했어요. 네. 비교적 재밌고. 재밌었어요. 뭐 언어적 능력이 꽤 있었고 그런 어떤 스피치 능력을 가졌던 그 진보정당 쪽의 정치인들에 비하면 다소 딱딱해요, 말이. 아쉽죠. 변호사분의 특성,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진보 정당은 스피치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 스토리만 해도 할 게 얼마예요. 폭발하면서 화내면서 이 사람 꾸짖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조금 너무 신사적이었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1차 때 이재명 후보를 조금 지나치게 좀 뭐랄까 몰아붙였다랄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진보 정당 입장에서. 근데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한 대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하시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준석 투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거를 1차가 끝나고 좀 지적을 받았어요. 이번이. 저도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유튜브에서. 2차 때는 잘하시더라고. 맞아요. 지금은 이재명?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진보정당이 대선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 맞아요. 본인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잖아요. 그럼 최대한 진보의 메시지들을,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막 깐다고 그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장은 못하겠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해도 맞아요.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네. 오히려 반감을 사요. 그렇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쳐야 되는데 1차 때도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 노동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고려해 꼭 주십시오. 해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등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좀. 그러니까 진보 정당은 할 말이 많고 스피치하기도 너무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전에 거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큰 자리에 처음 오셨다 보니 틀 안에 갇히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훈련된 스피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1분 스피치 마무리 발언하실 때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주신 거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사람들은 노회찬님을 떠올리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이미지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어떠셨어요? 뭐 한마디로 고생이 엄청 하셨죠. 그러니까 토론으로 나왔는데 젓가락 들고 설치는 놈, 막 고장난 놈, 뭐 이거 막 뭐 진짜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3차 토론 마지막 발언이 그거잖아요. 정책 토론 같은 거 해서 네. 국민들한테 이제 그 희망을 드리고 싶었는데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돼서 죄송스럽게 그지없다. 사과는 근데 이재명 후보. 그래 나도 그래요. 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냐고요? 노력했는데 분탕질 진두 뭐 해야지. 이재명 후보가 야 내가 저 인간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자괴감 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러니까 내란 세력 진작에 청산 잘했으면 윤석열을 꺾었다면 0.73으로. 맞아요. 지난번에 자기가 부족해서 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잘못입니까? 들자면 수많은 문제가 있죠. 남 탓 안 해요, 잘. 그 느낌을 이번에 맞아요.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야, 그때 내가 이겨서 했으면 이런 거를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나 하는 생각들. 그래서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권영국 후보랑 아주 잠깐 정책 얘기할 그렇죠. 때 그때는 제가 힐링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맞아. 와 드디어 연금 이런 얘기 나왔어. 네, 두 후보가 얘기할 네. 때는 서로 지지해주면서 아 나도 동의한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있으면 제안 좀 해달라. 좋은 의견 있으면.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네, 국민들이 네, 보고 네. 싶은 게. 맞아요. 근데 이준석한테 제안 좀 해달라니까 젓가락이요. 막 이런다든가. 김문수는 또 아까 재판은 5개나 받으시는데 자 이거는 세 번의 토론회가 공약을 알리고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었으면 했는데 이 분탕질을 치는 인간들 때문에 토론을 제대로 못한 것 이것이 제일 아쉽지 않았을까.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스피치로 봤을 때는 이 그렇죠. 대선 토론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때 사람들이 그 미처 못 봤던 분들이 이번엔 토론에 집중해 보자라고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 하나의 이제 스피치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이준석 후보가 공격하고 뭐 답변 못하게 만들고, 이준석 지지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청년들은 그걸 보고 토론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라고 배워버리면 댓글 마지막 쓰고 튀면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초 남기고 답하세요.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 문화는 앞으로 더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이제 스피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쉽더라고요. 좀 좋은 모습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